그날 법정을 뒤집어 놓은 것이 변호사도 판사도 아닌 한 마리의 개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 앞, 입에 이상한 물체를 뭉개는 피고인석의 주인을 향해 곧장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만에 재판의 모든 흐름이 뒤바뀌며 사법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힌 것은 증거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녀석이 남긴 마지막 핏자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가는 충성심을 믿으십니까?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가 이 채널에서 펼쳐집니다. 저희의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베테랑 형사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무거운 판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에 회부된 그 이름이 지난 12년 넘게 경찰 조직 내 청렴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건이 마약 사건을 지휘했던 동료들로부터 강원도 형사팀의 강철 방패라 불렸던 황경태 경위. 그가 지금 수갑을 찬 채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을 삶의 다른 어딘가에 두고 온 듯 텅 빈 눈빛으로 말입니다. 죄목은 뇌물수수 및 중대사건 기록 조작 혐의였습니다. 혐의는 단호했고 제시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치밀해서 그에게 반박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소송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사진, 증인들의 자백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무딘 칼날처럼 제시되었습니다. 단번에 베어버리지는 않지만 조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이의 마지막 남은 믿음을 조각조각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경태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심지어 변명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항의서도 제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심지어 고위 간부에게 자필 편지까지 썼지만 모든 것은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넓지만 숨막히는 이 법정 안에서 그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비록 쓰러지더라도 군인처럼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 좌석에서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시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익숙한 황갈색 눈동자. 이따금 왜 날 부르지 않는 거죠? 라고 묻는 듯 가늘어지는 눈. 콩. 경태가 처음부터 훈련시키고 함께해온 경찰견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마약 소굴에 잠입하고 숲을 헤치며 지명 수배범을 체포했습니다. 경태의 몸에 난 모든 흉터에는 콩의 그림자가 함께했습니다. 경태가 체포된 후 콩은 강제로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열리기 일주일 전부터 녀석은 계속 탈출을 시도하며 본부를 배회하고 구석구석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늘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고 허락하지도 않았지만 녀석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이 주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 운명의 날임을 아는 듯 방구석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듯이. 판결의 망치가 곧 내려쳐질 시간이 되자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서기가 판결문을 공표하려 했습니다. 경태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갑자기 침묵을 깨는 날카로운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콩이 법정 한가운데로 뛰어들자 법정 경위들이 당황했습니다. 누구도 반응할 틈도 없이 녀석은 울타리를 넘어섰습니다. 입에는 먼지투성이의 작고 검은색, 오래된 전자기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물고 있었습니다. 경태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은 경악했고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지만 콩은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고 더 짖지도 않았습니다. 녀석은 경태의 앞으로 똑바로 다가가 그의 발치에 조용히 물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반납하는 의식처럼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엎드렸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한 검찰 수사관이 다가가 허리를 굽혀 그 물건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오래된 녹음기였습니다. 생산이 중단된 지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먼지가 가득 낀 채로도 여전히 작동 버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울리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고 거친, 하지만 아주 분명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태 놈 아주 순진해. 놈을 함정에 빠뜨려야 해. 증거는 만들어, 서류는 내가 처리할 테니. 이놈은 우리랑 한패가 아니야. 살려두면 우리 앞길이 막혀. 빨리 처리해야 해. 내가 말했잖아. 높이 올라가려면 가장 깨끗한 가지들부터 쳐내야 한다고. 법정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판사, 경찰관들 모두가 경악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몇몇은 즉시 그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조직 내 매우 높은 상급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감히 누구도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재판을 임시 중단합니다. 새로운 정황에 근거하여 모든 기록을 봉인하고 즉각적인 내부 감찰을 요구합니다. 긴장감 넘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은 문 앞에서 저지당했지만 곧바로 새어나간 소식은 SNS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경찰견, 대형 형사 재판 중 함정에 빠진 형사 고발 증거 물어와 법정안, 경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충성스러운 동물이 어떻게 그 장치를 찾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녀석이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누가 그것을 회의실에 숨겼는지, 혹은 누군가가 뒤늦은 경종처럼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기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있는 콩을 보며 경태는 절망에 가까운 한마디를 속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날 구한 거냐? 아니면 날 더 지독한 전쟁터로 밀어넣는 거냐? 법원은 형 집행정지를 선고했지만 그것이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경태는 무죄가 아닌 조사보호 대상 용의자 신분으로 법정 밖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보호라는 단어는 인도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한때 동료였던 이들로부터 오는 암묵적인 위협을 감추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날의 예상치 못한 녹음 파일 이후 사건 자체가 의문부호에 휩싸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해 온 시스템 전체가 빗속으로 끌려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마터면 희생될 뻔했던 경태는 이제 어둠 속 모든 세력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경찰 내부 훈련원 부지 깊숙한 곳에 위치한 격리구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은 10년 전 그가 경찰견 훈련을 위해 매달렸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구역은 원래 체포된 사람들을 위한 곳도 교도소도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사건에 연루되어 은밀한 처리가 필요한 증인이나 간부들을 붙잡아 두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중립지대와 같았습니다. 약 20제곱미터, 약 6평, 넓이의 방에는 쇠창살은 없었지만 모든 구석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갑도, 족쇄도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차가운 감시의 시선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경태와 매일 접촉할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사람은 경찰 동기이자 형사팀의 옛 동료였던 배슬기 경이었습니다. 특별 증인들 감시하기 위해 이 구역으로 임시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슬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서 경태는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믿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슬기는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날 경계하거나 피하지 않고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녀의 방식은 적어도 아직 한 사람은 자기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매일 슬기는 식사를 가져다주고 건강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감시 시스템의 감시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무라는 껍데기 아래 두 사람만이 이해하는 암묵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음모의 희미한 흔적을 조금씩 더듬어가는 대화였습니다. 경태는 공식적인 조사에서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슬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체포되기 3개월 전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기록들이 자주 뒤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어떤 증인들의 진술은 갑자기 사라졌고 어떤 녹음 기록은 위조된 서명이 있는 새 버전으로 교체되었다는 것. 그가 전체 기록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서를 보낸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그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치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된 채 그가 도마 위에 오르기만을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슬기는 이따금 형식적으로 수첩에 몇 자 적으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한때 바위처럼 단단했던 남자가 이제 날개가 꺾인 전사처럼 네 개의 벽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그가 한 모든 말이 사실이라면 이 연극을 연출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콩은 슬기와 함께 살게 된 날부터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경태가 감금된 구역으로 데려가 주지 않으면 먹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첫날 밤, 녀석은 침실을 몰래 빠져나와 자동으로 감방 문 앞까지 달려가 마치 경계를 서듯 안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그 후로도 녀석은 그 행동을 습관처럼 반복했습니다. 슬기가 쫓아내려 할 때마다 녀석은 낮게 으르렁거리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자처럼 완고하게 말입니다. 한 번은 슬기도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저 개의 형체가 주인이었던 사람의 모습을 떠나지 않고 감방 문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경태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희미한 문틈 사이로 개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누워있는 모습을 볼 뿐이었습니다. 귀는 여전히 쫑긋 세운 채 눈에 띄게 야윈 모습으로 그는 슬기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는 건가? 슬기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에게 주먹밥이 든 봉지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제도 날 셀 때까지 저러고 있었어요. 긴장되고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동료애, 충성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가장 선명하고도 가슴 아프게 드러났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약속도, 보고서로 믿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빛, 조용한 행동, 그리고 변치 않는 마음만으로도 감금되어 있어도 결코 가둘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알기에 충분했습니다. 믿음, 의리, 그리고 절대적인 충성심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안개가 차가운 담요처럼 훈련원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킬 무렵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잠에서 깨어난 슬기가 방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콩의 모습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털에는 진흙과 마른 핏자국이 엉겨 있었고 옆구리에는 붉은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기를 소름 돋게 한 것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이 물고 온 것이었습니다. 피에 얼룩진 천 조각과 경찰청 로고가 인쇄된 공무원증 카드였습니다. 긁히고 모서리가 휘어진 것이 마치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콩은 2가지 물건을 모두 바닥에 내려놓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간절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 슬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슬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천 조각을 감싸고 콩의 털에 묻은 피를 대충 닦아낸 뒤 헤드램프를 차고 우비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바닥에 남겨진 콩의 진흙 발자국을 따라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를 이끈 것은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태의 사건 해결을 수없이 도왔던 개에 대한 믿음이었고 이것이 우연한 행동이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발자국을 따라 슬기는 거의 1km를 걸어 한 낡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그곳은 한때 강원경찰청 고위급 회의실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2달 전 인사 이동 후 봉인된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경태가 체포되기 전 비밀 신문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슬기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고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건물 측면, 무릎까지 자란 잡초밭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손전등 불빛 속에서 그녀는 아직 젖어있는 파헤쳐진 흙더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는 피 묻은 발톱 자국과 작은 긁힌 자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슬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얕은 흙을 파헤쳤고 녹슨 쇠로 된 틈새의 가장자리에 손이 닿았습니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낡은 환풍구 덮개였습니다. 그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틈새 가장자리에서 슬기는 텅 빈 수납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벽에는 발톱 자국과 사원증 카드 끝부분과 일치하는 구부러진 긁힌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법정에 나타난 녹음기는 바로 콩이 이곳에서 꺼내 간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법원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으로 지형에 익숙한 개가 운명의 순간에 맞춰 밤새 달려오기에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증거가 어디서 났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것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는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거기에 두었는가? 찾기는 충분히 어렵지만 콩이 찾아내기에는 또 충분히 쉬운 곳에 그 낡은 녹음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하물며 그것을 비밀스러운 지하실에 버려진 수납 공간에 우연히 놓아둘 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거기에 둔 것일까? 어둠 속 누군가가 경태를 구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를 더 큰 판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일까? 슬기는 휴대전화를 꺼내 현장 전체를 촬영하고 사진을 저장한 뒤 사원증 카드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돌아온 그녀는 이제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지친 듯 눈을 감고 있는 콩을 바라보았습니다. 슬기는 속삭였습니다. 대단해. 하지만 넌 방금 우리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들춰낸 것 같아.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만남에서 경태에게 그 발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체포되기 전에 의심했던 사람이 있어요? 당신을 돕다가 이상하게 사라진 사람이라든가. 경태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유상철 경감. 조작된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담당했던 사람. 내가 체포되기 일주일 전에 그 사람이 사라졌어. 갑작스러운 휴가였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됐고 아무도 그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어. 슬기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주머니 속 사원증 카드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희미하게 인쇄된 이름. 그것은 바로 유상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배슬기 경위는 신문실과 격리 감호 구역을 나누는 일방향 유리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팔을 올린 채 묵묵히 앉아있는 경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침착했지만 여전히 머릿속으로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밖에서는 콩이 유림은 바로 옆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임무를 위해 경계를 서는 것처럼 귀를 쫑긋 세운 채였습니다.
조각난 청과 사원증을 가져온 날부터 녀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경계심이 강해지고 말이 없어졌으며 슬기나 경태의 발소리가 들릴 때만 자리를 뜰 뿐이었습니다. 슬기의 예감대로 유상철의 이름이 적힌 사원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경태는 상철이 자신이 체포되는 원인이 된 마약 사건의 원본 서류를 직접 담당했던 동료라고 말했습니다. 상철은 꼼꼼하고 쉽게 매수되지 않으며 경태가 부대 내에서 진심으로 신뢰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경태가 체포되기 일주일 전 상철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담당하던 서류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근 사유는 가족 사정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휴가로 기록되었지만 아무도 연락처를 몰랐고 집에 찾아간 사람도 없었으며 더 이상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르지 않은 잉크 자국처럼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상철 경감이 원본 서류 사본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의심했나요? 슬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더 큰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라졌을지도 모르죠. 슬기는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내부 시스템에서 상철의 데이터 접속 기록을 하나하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수를 두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만약 경태를 함정에 빠뜨린 배후 세력이 정말 있다면 자신의 모든 추적 행위가 감시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상철의 마지막 로그인 기록은 그가 사라지기 3일 전이었습니다. 그는 임시 기록 보관 데이터 창고에 접속했습니다. 그 접속 코드는 경태의 직속 상관이자 특별수사팀에도 참여했던 곽 총경의 감독 권한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오랫동안 슬기의 머릿속에서 피어오르던 의심에 박힌 미수와 같았습니다. 간부 비리 처리에 있어 공정하고 단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곽 총경이 경태의 임시 구금 명령에 가장 먼저 서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철이 휴가를 떠난 후 그의 서류를 인계받은 것도 바로 그였습니다. 너무나 우연의 일치였고 만약 사실이라면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그날 저녁 슬기는 상철이 근무했던 옛 본부로 콩을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상급자의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콩에게는 열쇠나 서류가 필요 없었습니다. 녀석에게는 냄새만 있으면 됐고 녀석은 이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2층 복도를 지나갈 때 콩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봉인된 자료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는 지문 인식 잠금 장치가 있었습니다. 슬기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장갑을 낀 채 조용히 주머니에서 다른 사원증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기 점검을 명목으로 보안 시스템 담당자에게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먼지,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층층이 쌓인 서류 선반을 훑었습니다. 바로 그때 콩이 낮게 낑낑거리더니 방 왼쪽 맨 끝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굳게 닫힌 철제 캐비닛이 있었고 옆면에는 살짝 뜯어내려 한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다이얼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슬기는 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캐비닛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콩이 가져온 사원증 카드에서 본 자국과 거의 일치하는 피가 섞인 길고 마른 발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현장 전체를 촬영하고 속삭였습니다. 상철 경감이 여기 있었어. 어쩌면 이 안에 갇혔을지도 몰라. 이제 질문은 누가 경태를 함정에 빠뜨렸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상철의 위험성을 알아채고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 그를 제거했는가? 그리고 만약 상철이 녹음 장치를 남겼다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다른 누군가가 그 증거를 다시 수거하고 의도적으로 콩이 찾도록 내버려뒀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배신과 구원의 경계선에 서 있는 어둠 속의 누군가가. 슬기는 날이 밝을 무렵 경태의 감방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문 앞에 쪽지 하나를 놓았습니다. 상철 경감은 아직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 살아있다면 아주 가까운 곳에 감금되어 있을 거예요. 방 안에서 경태는 쪽지를 읽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밖에서는 콩이 다시 경계를 서며 행정구역 뒤편 유일하게 감시 카메라가 없는 건물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 훈련원 전체가 아직 조용한 잠에 빠져 있을 때 슬기는 추가 확인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 뭉치를 들고 내부 조사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하려는 일은 맡겨진 임무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녀와 경태가 암묵적으로 세운 계획에는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경태는 낡은 녹음기나 콩의 발톱 자국 같은 희미한 흔적만으로는 음모를 완전히 벗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서류, 진짜 직인,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이 필요했습니다. 시스템 어딘가에 교묘하게 심겨 있거나 교체되거나 흐려져 있는 그것들이. 슬기는 교묘한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유상철 경감과 함께 일했거나 경태의 특별수사팀에 있었던 간부들과의 신문 자리에 우연히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문하지도 않았고 어떤 의심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감찰팀에 보고하기 위해 서류 처리 절차를 더 배우고 싶어하는 경험 없는 신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바로 그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어수룩함 이 배후에 있는 자들에게 빈틈을 만들었습니다. 이전 특별수사팀에서 증거물 창고를 담당했던 디경유와의 면담에서 슬기는 상철과 곽 총경 사이의 증거물 인계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반초간 굳어졌습니다. 단반초였지만 심리범죄를 다뤄온 슬기에게는 그것은 무의식적인 인정의 표시였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 서류는 이제 없을 겁니다. 상철 씨가 그만둔 이후로 서류는 다른 부서로 넘어갔거든요. 슬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회피와 불안함을 그녀의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태가 기억을 더듬어 재구성한 원본 서류의 인쇄본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메모 항목이 있었습니다. 의심 간부 대상 내부 정보원 사찰. 그날 밤, 슬기는 그 메모를 경태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는 글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핀 뒤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이거야? 상철이 내게 말한 적이 있어. 이중 얼굴을 한 간부들 명단이 있다고. 겉으로는 수사 업무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누군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지. 경태가 고개를 들어 슬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생각에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어.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상처를 제거하고 서류를 덮은.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장소 아주 가까이에 앉아 있을 거야. 그들은 행동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슬기는 경태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폐쇄되었던 옛 증거물 창고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임시 봉인 해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우회로를 통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내부 조사 중 무작위 점검 절차를 핑계로 창고 담당자에게서 임시카드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밤 9시 센터가 한산해졌을 때 그녀와 콩은 먼지가 가득하고 노란 불빛이 깜박이는 차가운 보관 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콩은 다시 한번 침묵의 전사로 변해 서류 상자 하나하나, 서랍 하나하나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녀석은 햄티 공사초, 마약 사건 공사호, 나는 코드가 붙은 낮은 서랍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경태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그 사건 번호였습니다. 슬기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의 서류철에는 붉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검토자로 서명한 사람은 PTL이었습니다. 그녀는 증거물 인계 보고서 하나를 뽑아 서명 확인 페이지로 재빨리 넘겼습니다. 그곳의 서명은 익숙해 보였지만 곧바로 경태가 예전에 묘사했던 원본 서명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위조본이었습니다. 오른쪽 모서리에 잉크가 번져 있었고 기록은 중간에 잘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페이지 하단에 연필로 쓰여 흐릿해진 작은 글씨였습니다. TL에 의해 확인함, 직함도, 부서 이름도 없이 단지 2개의 이니셜 뿐이었습니다. TL. 틀이 누구지? 무엇의 약자일까? 슬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TL은 수사간부 명단에 없었고 법무팀 검토자도 아니었습니다. TL은 어떤 사건 회의에서도 등장한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이 증거물 창고, 원본 서류, 심지어 수정된 서류 모두에 나타났습니다. 슬기는 셔츠 단추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로 모든 내용을 복사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닫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콩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감호구역에 도착하자마자 콩은 경태의 방문 앞으로 달려가 엎드렸습니다. 마치 오늘 밤 그들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것을 안다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상처를 삼키고 경태마저 거의 삼킬 뻔했던 거대한 빙산의 일각. 이제 그 빙산은 밖으로 밀려났던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층층이 벗겨질 참이었습니다. 경태는 슬기가 적어온 내용을 읽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TL. 그놈이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조종하는 자. TL의 진짜 정체를 찾아내면 우리는 마지막 자물쇠를 열 수 있을 거야. 슬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확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은 계급장을 단 자들의 손아귀에 더 이상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에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슬기가 당직실에 앉아 내부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가볍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는 익명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조심해. 당신을 중앙기록 보관실로 전출시키라는 결정이 났어. 사유. 신문 절차 규정 위반. 내일 아침부로 발효. 슬기의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어진 듯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메시지의 마지막 줄을 마저 읽었습니다. 경태도 곧 강제 이송될 예정. 여론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음. 꼬리 자르기 계획이었습니다. 총도, 고문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전출이라는 단어 하나와 고개 끄덕임 한 번이면 진실을 추적하려던 모든 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휩쓸려갈 것이었습니다. 슬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그녀가 이 훈련원을 떠난다면 그들이 수집한 모든 것, 진짜 서류, 조작된 증거, 그리고 TL의 흔적까지 모두 백지화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와 경태는 업무 비협조자, 명단에 오른 2개의 이름으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슬기가 격리 감방으로 들어섰을 때 경태는 평소보다 걸음이 빠르고 걱정을 감추지 못하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묻는 대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올 것이 왔군. 그렇지. 슬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저 여기서 전출돼요. 경위님은 임시재판구역으로 다시 이송되고요. 누군가 뒤에서 손을 썼어요. 경태는 의자 팔걸이를 세게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는 없어. 오늘 밤. 떠나야 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콩이 찾는 데 도움을 준 모든 증거 사진, 스캔본,
디지털화된 서류를 하나로 합쳐 작은 외장 하드에 담아 콩의 비상식량 주머니 안에 숨겼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었고 흔적을 남겨서도 안 되었습니다. 슬기는 야간 당직자 명의를 도용하여 보안 코드로 후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2시 27분, 기술창고 구역 뒤편의 작은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감금 생활로 얼굴이 검게 그을린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유일한 친구, 슬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콩이 주인의 발꿈치에 바싹부터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입에는 서류 가방 목줄을 물고서 그들은 바람 한 점 없는 소나무 숲을 가로질러 지금은 버려진 옛 훈련장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넘었습니다. 경태의 머릿속 지도는 손금 보듯 훤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감싸주는 듯했지만 슬기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바람 소리 때문도 발밑에서 부서지는 마른 입소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지나친 정적이었습니다. 그때 산비탈 옆쪽에서 갑작스러운 총성이 울렸습니다. 단 한 발이었지만 정확히 슬기를 겨냥한 총알이었습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콩의 육중한 몸이 날아들어 그녀를 밀어 넘어뜨렸고 동시에 밤의 어둠을 찢는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태가 소리치며 슬기를 나무 뒤로 끌어당기는 동시에 땅바닥에 쓰러진 콩을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의 옆구리는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녀석은 마지막까지 공격자의 방향을 알리려는 듯 총성이 들려온 덤불 쪽을 향해 머리를 들고 마지막 울음소리를 낸 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졌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두 번째 총알을 쏠 틈도 없이 오솔길 쪽으로 재빨리 물러났습니다. 아마도 경태와 슬기가 그렇게 빨리 반응할 줄 몰랐거나 아니면 그저 경고 명령만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진짜였고 피는 진짜였으며 두 사람을 구한 게 콩은 경태의 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눈은 여전히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슬기는 칼을 꺼내 옷을 찢어 임시로 상처를 감쌌습니다. 경태가 계획을 다시 세우는 동안 필사적으로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백운산 언덕 위낡은 오두막, 기억나? 예전에 너랑 콩이 추적 훈련했던 곳. 바위 틈 뒤에 아직 보조길이 있어. 동트기 전에 거기 도착하면 기회가 있을 거야. 그들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콩의 주머니에 담긴 진실의 조각들. 썩어빠진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진실을 위해서였습니다. 백운산 언덕 위의 오두막은 아침 안개 속에서 마치 아련한 기억 속의 낡은 유령처럼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무벽은 곰팡이가 슬었고 양철 지붕은 녹슬었으며 안쪽 흙바닥은 썩은 잎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태에게 이곳은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콩과 함께 냄새 맡기, 추적, 은신, 장애물 넘기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들은 밤마다 불을 피우고 라면을 끓여 먹고 지치면 다시 걷고 말없는 두 전우처럼 나란히 잠들곤 했습니다. 오늘 그 오두막은 다시 한번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훈련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피로 얼룩진 마지막 남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콩은 낡은 나무 평상 위에 눕혀졌습니다. 슬기는 떨리는 손으로 옆구리의 상처를 다시 붕대로 감았습니다. 총알이 연조직을 관통했지만 임시 응급처치와 혈액 감염으로 인해 상처가 괴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붕대를 세게 조일 때마다 콩은 가볍게 낑낑거리며 숨을 헐떡였지만 울부짖거나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그저 가만히 누워 나 아직 버틸 수 있어요
멈추지 말아요 라고 말하는 듯 경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경태는 몸을 숙여 한 손으로 콩의 머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녀석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넌 언제나처럼 고집불통이구나.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많이 아프지. 핏방울이 흙바닥으로 흘러내려 낡은 평상 한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경태는 그곳을 바라보다가 예전에 새겨둔 줄무늬로 가득한 벽을 보았습니다. 줄 하나하나는 종결된 사건이었고 모든 굵은 선은 죽을 고비를 넘긴 순간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수십 개의 낙서 같은 흔적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에시기트, 황콩실내, 나는 세 글자였습니다. 콩이 첫 훈련 과정을 마치고 원주 야시장에서 유괴 사건을 해결한 날 그가 새긴 것이었습니다. 그때 콩은 아직 작고 노란 털에 크고 갈색 눈을 가졌으며 귀도 채 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동료들은 센터에서 가장 약해 빠진 개라고 놀려댔지만 경태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눈빛에서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포위 작전 중 경태가 깊은 구덩이로 떠밀려 넘어졌을 때 콩이 가장 먼저 뛰어내려 지원을 요청하며 울부짖었고 그가 구조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기억들이 마치 역재생 필름처럼 밀려왔습니다. 경태가 마약 밀매상에게 트렁크에 갇혔을 때 콩이 차 문을 긁어대던 모습, 살인범의 손을 세게 물어 아이를 칼날에서 구해낸 모습, 그리고 가장 최근 수많은 사람이 꾸며낸 은폐 계획을 깨뜨리며 법정 한가운데로 녹음 장치를 물고 들어온 바로 그날. 그 수많은 순간 콩은 누구의 명령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오직 한 가지만을 알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경태를 보호하는 것. 슬기는 바닥에 주저앉아 붕대를 누르면서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콩의 발톱 한 조각이 빠져있는 것을 보았을 때 첫 번째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녀를 구할 때 격렬하게 저항하다 다친 것이리라. 두 번째 눈물은 콩의 목에 달린 주머니를 열어 데이터가 담긴 USB를 꺼냈을 때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태블릿에 꽂고 재빨리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전송했습니다. 작년 의료계 금융비리 사건을 취재했던 송기영 기자. 그는 그녀에게 만약 진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터뜨려주지라고 말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터 파일은 단 한 줄의 메시지와 함께 전송되었습니다. 만약 저와 경태 선배가 사라진다면 전부 터뜨려주세요. 이 안에 텔이 실존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전송 완료라는 파란색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슬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클릭 한 번만으로는 살아남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바로 다음 날 아침, 범죄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한 독립언론 포럼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쇠창살 뒤에서 증거를 물고 온 게,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뒤흔든 추격전. 기사는 이름도, 위치도 밝히지 않았지만 자료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조작된 서류 사진, 수정된 진술, 그리고 특히 한 마리의 개가 법정 한가운데로 물고 들어온 먼지투성이 녹음기 사진이었습니다. 여론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프리랜서 기자들이 원본 계정에 접촉을 시도했고 다른 이들은 개를 구한 주인, 묻힐 수 없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사를 공유하며 콩을 경찰견 중 최고의 영견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낡은 오두막에서 그 영견은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그 눈은 나는 아직 여기 있고 아직 싸우고 있다고 말하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태는 일어서서 흰 구름에 덮인 먼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어디서 끝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 진실은 양날의 검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칼자루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쇠창살 뒤에서 증거를 물고 온 게 기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자 경찰청은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론의 압박, 익명의 제보 전화, 외신들의 취재 요청. 이 모든 것이 잠재울 수 없는 언론의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 이야기를 부인할 수 없었고 깨진 틈 사이로 터져나온 진실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내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연달아 소집되었습니다. 조직 내 모든 시선이 경태의 사건에 쏠렸습니다. 한때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는 이제 무죄 입증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스템은 기록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의 면죄부처럼 여겨졌던 이름들도 이제 추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드러난 방식이었습니다. 개 한 마리, 영견 한 마리, 해커도 아니고 수색 영장도 없이 어떤 전문 장비도 사용하지 않고 우연히 충격적인 음모의 첫 번째 고리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안보국장은 국가급 조사팀을 구성하여 전체 소송 과정을 재검토하고 이 조작 라인이 다른 사건들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비밀 서류 통제 역할을 맡았던 곽 총경의 개인 사무실을 수색하던 중 그들은 외장 하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인되지도 암호화되지도 않은 채 무해해 보이는 책상 서랍 구석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던 TL이라는 이름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보국장 직속의 특별조사팀이 꾸려졌습니다. 목표는 익명 게시물의 정보를 확인하고 황경태 경위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환장은 특별수사팀의 핵심 역할을 맡았고 경태가 체포되기 전 서류의 마지막 문직이었던 곽 총경에게 발송되었습니다. 곽 총경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평소와 같은 침착한 모습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깔끔한 넥타이, 마치 바깥의 모든 소동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같은 시각 상부의 긴급 명령에 따라 다른 수사팀이 자신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무실은 운영동 3층에 위치한 작고 은밀하며 항상 개인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잠겨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오두막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콩조차도 철옹성 같던 그 철문을 여는 데 기여했습니다. 콩이 이전에 옛 회의실 부지에서 땅을 파헤칠 때 남긴 영상 데이터를 통해 기술자들은 곽 총경의 책상 뒤쪽 콘센트가 분리된 적이 있으며 그 벽 안에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략회의 대부분의 모습을 드러냈고 경태의 미수에 그친 선거 공판에서 직접 발언했으며 기자들과 악수하고 우리는 어떤 비리도 F용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자였습니다.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때 오두막에서 콩을 돌보던 경태는 옛 동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됐습니다. 틀은 심 경무관입니다. 곽 총경은 체포됐습니다. 모든 기록을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위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경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콩을 내려다보며 녀석의 머리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놈이 드디어 잡혔어. 근데 그거 아냐. 내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진실이 살아날 기회가 있다고 믿지 않았을 거야. 몇 달 만에 첫 햇살이 나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와 풀밭에 마른 핏자국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빛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격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심 경무관과 서류 조작 및 내부 매수 라인 전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경찰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황경태 경위의 무죄 입증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형사에서 이제 그는 권력의 함정 앞에서도 굳건했던 정직과 신념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조작된 서류, 왜곡된 진술, 어둠 속의 자금 흐름. 모든 것이 차례로 빛 속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국민이 이 사건을 마치 실화 영화처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경태에게 복귀라는 것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죄가 입증된 날 아침, 지휘본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제복이 다시 주어졌고 형사팀 배지가 햇빛 아래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경태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백운산 언덕 위 낡은 오두막이 아직 문을 열어두고 있는 그곳을 향해 멀리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친구이자 4발 달린 전우가 이 세상을 서서히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왔던 방식처럼 조용하게. 콩은 탈출 후 특별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총알이 내장을 비껴갔지만 임시 응급처치와 혈액 감염으로 인해 상처가 괴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콩은 의식이 있었고 경태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개를 들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 슬기가 그의 낡은 스카프 조각을 가져왔을 때는 꼬리를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호흡이 약해지고 눈은 흐릿해졌으며 눈을 깜박이는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수의사가 통보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기력이 다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태는 중환자실로 들어섰습니다. 재킷을 벗고 콩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메라도, 기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와 슬기, 그리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한 마리의 개뿐이었습니다. 경태는 굳은 살이 박인 콩의 앞발을 조용히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나 돌아왔어. 보고 있지. 그의 목소리가 억누를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내가 이겼어.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처절하게 패배한 기분일까? 콩. 콩은 물기 어린 갈색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울부짖지도 끙끙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시선으로. 그리고 천천히 바람처럼 가볍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경태가 진정으로 누명을 벗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안심하고 눈을 감는 것처럼. 슬기는 얼굴을 감싸쥐고 돌아섰습니다. 경태는 콩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일 후 콩의 추모식이 옛 훈련장에서 열렸습니다. 경태가 녀석에게 첫걸음마, 물기, 냄새 맡기, 장애물 넘기를 가르쳤던 곳이었습니다. 도내 형사 인력 전체가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체포 작전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전사들도 그날만큼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조총도, 추모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다가와 작은 관 위에 훈장이나 모자, 혹은 빛바랜 스카프 조각을 올려놓을 뿐이었습니다. 콩은 녀석이 훈련 중간에 낮잠 자기를 좋아했던 오래된 자기나무가 있는 훈련장 구석에 묻혔습니다. 소박한 묘비에는 차가운 강철로 몇 줄의 글자만 새겨졌습니다. 콩, 사건을 해결한 영견. 군인의 꿈을 지키다. 그날 경태는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예복을 입고 작은 무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계급에게 경의를 표하듯이. 그것은 군 계급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경위 뒤 17시 43분에 언급됨처럼 이름이 다 밝혀지지 않은 조연 외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베트남어 고유명사나 지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0, 19. 한편 경태는 조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벗은 후 그는 전역을 신청하고
민간 경찰견 훈련센터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계급도, 경찰이라는 단어도 없었지만 로고 한가운데에는 영리한 눈과 왼쪽 귀에 작은 흉터가 있는 갈색개의 실루엣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센터의 이름을 콩훈련센터라고 지었습니다. 충성이 그곳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게에서 전 국민이 아는 상징이 되기까지 콩은 어떤 말도, 어떤 과시도 필요 없었습니다. 훈장에 새겨질 공적도 없었습니다. 녀석은 오직 한 가지만을 알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 한 가지 일을 해냈습니다. 주인의 정의를 지키고 군인의 꿈을 지키는 것. 시간이 흘러 훈련장 뒤편의 풀밭은 다시 푸르러졌지만 오래된 자기나무 아래 콩의 무덤, 그 작은 땅은 전설이 된 이야기의 고요한 흔적처럼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곳의 풀은 유난히 더디게 자랐고 아무도 감히 그 위를 밟지 못했습니다. 훈련생들은 그 옆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새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묘비 주위에 쌓인 작은 돌들은 날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각 돌멩이는 소리 없는 약속이자 말로 표현할 필요 없는 감사였습니다. 콩의 첫 번째 기일, 경태는 군복도, 표창받은 영웅의 연설도 없이 묘비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는 그저 낡은 셔츠 차림에 은색계 목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훈련소에서 콩을 처음 데려오던 날에 바로 그 목줄이었습니다. 줄은 해졌고 고리는 녹슬었지만 그는 마치 글로 쓰이지 않은 맹세처럼 그것을 내내 간직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켰고 내 심장 속에서 너를 계속 이끌고 갈게. 슬기는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경위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후 그녀는 K9 특수임무대 훈련 교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하지만 매 강의마다 그녀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 법정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숨겨진 진실을 가져온 한 마리의 개에 대한 이야기. 오직 주인과 하나가 될 줄만 알았던, 정치도 모르고 서류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필요도 없이 오직 심장이 누구를 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대로 따랐던 한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땅속에 묻혔지만 그 땅에서부터 사람들 마음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재앙이 닥칠 때마다 영견 사당에 올라가 향을 피우며 콩에게 마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 오는 밤이면 언덕을 가로지르는 하얀 그림자를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짖지도 울부짖지도 않고 조용히 그저 훈련장 쪽을 바라보다 사라졌다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남아 새로운 군인들의 잠을 지켜주는 콩의 영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경찰견들이 졸업할 때 경태는 센터 입구에 서서 연한 노란색 털을 가진 크고 깊은 눈을 한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가 알던 누군가의 옛모습과 꼭 닮아 장난기 많고 서툴렀습니다. 그는 녀석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새로운 훈련생들에게 선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나 한 듯 반 전체가 단 하나의 이름을 추천했습니다. 콩이색. 경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어떤 콩이새도 옛 이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이름들은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미 전설이 되었으니까. 그날 저녁 백운산 언덕, 작은 사당의 기와지봉 위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자 묘비에 묶인 추모 리본들이 나부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속에서 경태는 콩이 자기 곁을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피도, 울부짖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풀밭을 스치는 발소리만. 작별 인사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경태는 녀석이 떠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네 발로 살아가지만 불멸의 심장을 가진 영혼들이 있으니까요. 때때로 정의는 목소리로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영혼의 고요한 울부짖음으로 세워집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경찰견 콩의 이야기는 녀석이 남긴 핏자국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믿음, 충성심, 그리고 묵묵한 희생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서명이나 힘으로 정의를 왜곡하고 흑백을 뒤바꿀 수 있는 세상에서 말 못하는 한 생명체가 매수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콩은 정치를 몰랐습니다. 누가 경무관인지, 누가 범죄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녀석은 오직 자신을 키우고 사랑해주며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사람이 누구인지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함정에 빠지고 억울한 판결을 받았을 때 녀석은 인간조차 감히 하지 못할 일을 해냈습니다.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안타까움 뿐만 아니라 비록 개의 것이라 할지라도 친절함, 정직함, 그리고 사랑이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힘이 있다는 본보기를 남겼습니다. 때로는 직위도, 학력도 아닌 진실한 마음이야말로 전설을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콩의 여정에서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믿음을 잃어가는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울리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적절한 순간에 만난 단 하나의 이야기가 길 잃은 영혼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